예, 두 번째 발표자는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윤소영 선생님께서 훔치교, 선도교와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문은 31쪽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 근무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보천교 관련한 정말 국내 우수한 석학들께서 전부 모여 계시는 그런 학술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받아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보천교의 전문 연구자는 아니고요. 제가 이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제 몇 년 전에 제주 항일운동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신 분의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사 항일운동이 이제 불교에서 주도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일제가 생산한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 자료가 그동안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이었고 그것은 이제 지금 이제 조기태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셨던 것처럼 훔치교, 보천교, 태을교가 주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이제 몇 년 전에 연구를 정리를 했고요. 오늘 발표는 그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훔치교, 선도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발표문을 간략하게 읽어가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인데요.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 법정사의 주지인 김현일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면 400여 명이 참가한 성격적으로 본다면 무력투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포된 인원이 66명이었고요.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31명이었고 3.1운동 전에 일어난 항일운동이었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더군다나 주체가 법정사라고 하는 절의 주지다라는 점에서도 불교계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법정사를 불교계에서 굉장히 현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불교계가 주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을 품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차경석의 그 당시에는 명칭을 선도교라고 했는데요. 선도교가 주도한 항일운동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요, 32쪽에 중간부터 위쪽에 있는데요. 조선군 참모부가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태을교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920년에 만들어진 문건으로 태을교 포교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4년에 제주도청이 발간한 일본어로 된 자료인데요. 미개보고 제주도 이 세 가지가 좀 중심적으로 다루었고요. 그 외에 매일신보도 중요한 그러니까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이 태을교에 의해서 주도됐다라는 내용들이 매일신보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이 운동을 주도한 김현일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그가 과연 승려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고등경찰 요사, 이것은 1934년에 경상북도 경찰부에서 발간한 것인데요. 제주도 소요 사건 안에 승려로서 제주도 좌면 법정사에 거주한 김현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일은 승려로서 법정사 주지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33쪽에 밑에서부터 6번째 줄 정도 있는데, 이 김현일을 승려로 기록한 문건이 그 외에도 이제는 1918년의 형사사건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김현일 자신에 의한 공술이 아니고
이 항일 투쟁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의 진술인 거죠. 그러니까 김현일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현일이 체포된 다음에 그 작성된 수양의 명부에는 김현일의 직업을 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사 항일 운동에 대한 자료를 살펴볼 때에는 이것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대조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밑에서부터 33쪽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인데요. 1918년 당시에는 일제당국도 그가 법정사 주지라는 점에서 승료를 파악했지만 김현일이 체포된 후에 그가 불교도가 아님을 알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점에서는 이제 안우상 선생님도 같은 쪽에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쪽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소개드렸던 그 1920년 6월 10일자 일본 방위연구소의 조선 사건안에 수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경무군 고등경찰과에서 작성해서 관계 각 그 기관에 발송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은요, 차경석이 김영렬에 대항해서 선도교라는 분파를 창설했고, 그리고 그 아랫줄에 보시면 차경석 및 경상북도 영일군 출신 김현일 등이 서로 모의하여 그래서 제주도 법정사에서 교도 30명 운운하는 이 내용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35쪽인데요. 요 일제에 대한 것은 일제가 생산한 자료를 볼 때 유의해야 되는 점은 이제 그 기본 품위서가 있고요. 그곳에 참고 자료로 첨부된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가 나중에 기술된 것이라 하더라도 첨부 문서 안에는 그 이전에 기록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현일은 처음에는 이제 항일 투쟁을 주도하고 그는 이제 중적을 감췄기 때문에 그 위에 관계자들만 체포가 돼서 이제 재판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12월 말에는 그는 아직 행방불명이었고요. 그리고 1920년 4월에 체포되어서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제주도 내에서, 전라남도 내에서 선도교, 태육교, 흠치교에 처벌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36쪽에 있는데요. 굉장히 아까 주기태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교세를 확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는 불교와의 그런 어떤 연이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주도 안에 이 선도교, 과로하고 흠치교라고 했는데요. 흠치교 혹은 흠치교. 그래서 발음이 어느 게 더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일제 쪽의 자료를 보니까 한글로 흠치교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흠치교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현일이 언제 제주도에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 보면 1913년에 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일제 쪽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구용 등의 판결문 안에 양남구라고 하는 사람은 1915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913년경부터 김현일은 제주도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의 발언 중에 이제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은 30줄째 중간 부분인데 그가 자주 옥황상제를 언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증산의 그런 어떤 사상적인 맥락 안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다라는 점에서 강증산과의 그 흠치교 그리고 태울교, 선도교 이 맥락 속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8쪽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강혜수는 1901년에 거병 회원을 유체로 해서 신종교를 창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909년에 이제 사망했고 그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파로 나누어서 이제 활동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그 흠치교의 어떤 교세가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38, 39쪽에 보시면 일제 쪽의 그런 이제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39쪽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부산의 조선인 거주자 중에 절반은 태월교도다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0쪽을 보시면 홍시교는 어떤 치병술 외에도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향해서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는 것을 이제 강진산이 굉장히 했고 그것에 따라서 교세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정감록이 있습니다. 정감록에서요, 어떤 예언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예를 들면 경술국치를 마쳤다든가 아니면 뭐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정감록 안에 어딘가 함유로서 들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41쪽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6번째 줄인데요. 임자년은 아마 1912년을 가르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정가가 먼저 해도에서 분사를 일으키면 유가 중가가 계속 이어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대목들. 특히 이제 차경석은 이제 강증산에 의해서 병부로 임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차경석은 이런 어떤 해도 진인설이라고 정감록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전제로서 활용을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42쪽에 보시면 이 정감록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원광대학교에 계셨던 양은영 선생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떤 망국의 상황 속에서 민중은 진정한 지도자의 수령과 민족의 구원을 영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예언적인 그러한 도참 사상에 귀하고 또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관심을 갖고 향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3쪽에는 이제 법정사 창건의 매개체로서 이제 관음사를 이제 불교가 주도했다라고 하는 그 연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관음사도 승려인 안복묘관도 사실은 태율교 계통의 인물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쪽에 적어 놓았습니다. 46쪽에 보시면 그것은 또 제주도의 신앙 형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불교보다는 무속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46조 맨 하단에 보시면 이제 강일순이 이미 1903년에 제주도에 와서 어떤 뭐 기적을 이렇게 바닷물을 사라지게 하는 이적을 보였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일순은 차후에 해도 진인설 의논해서 제주도를 차경석에 지목을 했고 차경석과 함께 김현일이 이것을 어떤 도모하는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자 합니다. 47쪽에 보시면 그러면 이 홍시교와 사찰, 불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강증산 자체가 수도하는 과정에서도 사찰, 절에서 했고요. 자신을 미륵불이라고 자칭을 하거나 하는 점에서도 불교와 관련성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봉사의 이제 문제인데요. 위봉사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는 강증산의 또 한 명의 제자였던 김형열이 위봉사의 승려 곽법경 등과의 관련해서 또 일제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위봉사는 어떤 외형적으로는 사찰이지만 그 안에 있었던 곽법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태율교에서 어떤 사상적인 경향에서 보자면 그쪽이 더 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을 것이고 산하에서의 유봉사의 이제 말사로서 이제 암복려관이나 제주도에서의 어떤 관음사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태율교와의 관련 속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0쪽에 보시면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서 제주도에서 항일투쟁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저 과정에 대한 거 50쪽 중간에서 아랫부분에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일단 1909년부터 이제 차경석과 함께 이제
차경석의 선도교를 이제 창도를 했고요. 그리고 차경석은 이제 그 자료에 보면은 1916년부터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포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전에 김영일은 제주도에 들어가서 거점을 확보를 하고 이제 관음사를 매개로 해서 법정사를 창건한 걸로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도 진인설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공기를 했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대륙에까지가 그 이제 본토에까지도 그런 활동의 영역을 이제 확대하고자 했지만, 그것까지는 이제는 뭐 그 부분의 사람들이 번거됨으로써 이루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근거로서 저는 이제 선도교가 중심이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김창민 교수님이 연구한 이 당시에 51쪽에 한 6번째 줄 1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호적 중초 기록을 보면은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간 선도교도들이 이어서 이제 주도된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